네, 돌크럼데이, 돌크럼한 하루를 보내려면 건강은 필수겠죠? 특히 우리 아이들 건강, 부모님들께서 챙겨주셔야 하잖아요. 라디오 동의보감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육아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약 박사 현경철 배원자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날씨가 안 좋더니 오늘은 꽤 이제 좋아졌어요. 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또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예, 생기는데요. 우리가 튼실의 시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튼실의 시기의 특징과 또 비염, 또 야뇨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튼실의 시기 정리 한번 해주시고 특징 짚어볼까요? 예, 튼실이 시기는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돼서 잔병 네. 치료하던 친구들이 잔병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이 시기까지도 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다면 네. 반드시 네. 치료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몸이 튼튼해져야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네. 오늘 얘기할 똘똘이 시기에 네. 공부도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예, 본격적인 똘똘이 시기, 공부해야 되는 시기,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 시기, 그러니까 만으로 4, 5세, 예. 이 시기, 튼실의 시기라고 하는데, 요 때를 잘 관리하면서 넘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뭐, 비염이나 야뇨 증상 소개해드렸었는데, 다시 보기, 보는 라디오 함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튼실의 시기, 이때 만 4, 5세, 그러니까 5, 6세잖아요, 지금 우리 나이로는. 예, 예. 그때가 또 편식도 심해지는 시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그 부모님들 많이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가요, 실제로도? 네. 튼실이 시기 오늘 똘똘이 시기 얘기하기로 돼 있는데요. 네네. 아, 근데 튼실의 시기 예, 예.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네네. 내용이 지금 좀 겹쳤나요? 아무튼. 네, 그럼 똘똘이 시기. 네, 이어주시죠. 네. 원고가 저랑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우리 작가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음, 그렇다면 어쨌든 똘똘이 시기 내용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똘똘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예, 일단은 튼실이 시기에 이어서 만 5세에서 7세 네. 그냥 우리 나이로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아이의 시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원리를 알아가는 음. 사고 기능이 발달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뇌피질 중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한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많아지면서 왜 그래요라는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Y라는 이제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네네. 아, 그런 책을 비치하고 네. 일단 애들이 읽지 못하니까 네. 엄마 아빠라도 먼저 이제 읽으면서 아. 그 내용을 가지고 애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시기예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 시간에 원고를 가지고 했던 내용이네요.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텐실 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네. 비염이라든지 야뇨 증상, 그리고 뭐 소화 비만이 예.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잘 짚어드려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똘똘이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제 궁금증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네. 애들이 왜 그래요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제 조금 귀찮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혹시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물어본다면 네. 뭐 찾아서 공부해서 설명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뭐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한번 역질문을 던져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같이 찾아볼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 엄마 아빠의 이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그래서 약간 준 어른이라고도 표현을 하네요. 만 5세에서 7세까지, 이렇게 유치원에서 한 초등 1학년 정도까지를 예. 똘똘이 시기. 누누이 네. 또 얘기했지만 네. 이제 꼬물이 오물이 이제 네. 방글이 튼실이를 거쳐서 똘똘이 이르게 되면 아, 대부분의 기능들이 네. 어느 정도 발달을 해요. 아하. 그래서 준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이제 어느 정도 발달된 기능들을 잘 조화롭게 쓰는 연습을 또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아, 이때까지 잘 이제 성장시켰던 예, 예.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똘똘이 시기 때 이제 거의 막 정점이네요. 막 예, 예. 불꽃을 튀어야 예. 또 앞으로 그 단계들이 나갈 때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똘똘이 시기 이름처럼 우리가 좀 똘똘하게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시고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똘똘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활동적이잖아요. 예, 예. 이럴 때 이제 같이 운동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 놓치지 말고
해줘야 하는 아이들의 운동이 있을까요? 예, 운동 발달 같은 경우도 이제 단계적으로 해오거든요. 네. 꼬물이 시기에는 이제 몸을 움직이고 이제 간호는 큰 근육의 운동이 발달이 될 거고 네. 조금 지나게 되면은 이제 작은 근육이 발달되잖아요. 손으로 뭐 만지작거리고 네, 물렁놀이 네. 하게 되고 그리고 똘똘이 시기에는 이렇게 운동 발달도 이루어진 것들을 통합하는 운동을 시켜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통합하는 그럼 어떤 운동들이 뭐 있어요? 애들 키울 때 보게 되면 한 유치원 뭐 6살, 7살 반 정도 애들 생각해 보게 되면 아시잖아요. 네. 애들이 훌라후프 정도는 했죠. 네. 아, 훌라후프. 저는 잘 돌렸는데, 예. 네네. 안 되는 아이들도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그 시기 정도 되면 훌라후프 정도는 할 수 있고, 돌려요. 네. 예, 근데 줄넘기는 잘 안 돼요. 아, 줄넘기는 힘들어요. 예, 줄넘기는 팔하고 다리하고 이제 따로따로 하는 운동을 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화시키면서 리듬 잡는 정도의 통합적인 운동이 되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공놀이 같은 거 해보면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발로 차고 하는 거니까 일단 되는데 네. 던지고 받고는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축구공 가지고 이제 던지기 받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조화하고 통합하는 운동을 위주로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원래 좀 잘 안 되는 그 시기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어? 예. 이러면 안 되겠네요. 자주 연습시키다 보게 되면 스스로 깨쳐가는 발달되는 시기고,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뭐 다른 감각하고 같이 하는 운동도 되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춤추기, 아, 두 가지 음악 동작이, 들으면서. 예. 네. 음악을 들으면서 뭐 줄넘기 하기, 줄넘기 하기.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감각들과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운동도 해주시는 게 전반적인 뭐 지능의 발달이나 이제 몸의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콜라보 이 융합이에요. 예, 예. 네, 우리 아이들도 그냥 운동만 할 게 아니라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융합적으로 콜라보 해주시면 아이들 그 통합적인 발달하는데 예.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 감각과 마음의 기능도 눈에 띄게 발달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가요? 이제 마음의 기능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마음의 기능을. 마음의 기능을 잘.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네네. 바깥 세계에서 정보를 얻고 우리가 이제 정보를 통합하고 무언가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판단하는 기능을 감각 기능이라 얘기하고요. 네. 인식 기능이라 얘기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감각하고 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이제 오감을 통해서 오감. 인식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그냥 인식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기능들이 이미 발달을 했고요. 아. 뭐 꼬물이 시기에 뭐 만지고 먹고 이러면서 이런 주변에 대한 정보를 얻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글이식이 했듯이 네.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감정적으로 결정한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똘똘이 시기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뭔가 판단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진짜 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래서 일단은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모든 게 똘똘이 시기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종합적인 마음의 기능을 쓰는 연습을 하는 시기예요. 아, 이때 좀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되네요. 만 5세부터 7세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을 막 논리적으로 이건 이래야 돼요. 3, 4살 때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이때부터 그게 가능하니까 그것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아이들 좀 인식하고 판단하도록 발달하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러면 조화롭게 마음과 생각과 또 행동을 조화롭게 잘 행동에 옮기도록 발달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부모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네. 그렇겠죠. 또 아이들이 또 그리고 또 이때는 또 감각적인 마음도 있어서 좋아하고 잘하는 게 애들마다 다른데 그때마다 또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요구하잖아요. 예. 다 시켜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 그만두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저런 부모님들 고민이 많거든요. 이제 네. 애들을 볼 때 이제 정답은 없지만 항상 네. 얘기하지만 네. 애들의 눈높이에서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네. 이제 과연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를 열심히 엄마 아빠의 편견 없이 관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찾아봐야 되겠군요, 예. 같이. 네.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애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좋아함이 아니고 네. 애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네. 열심히 찾아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좋아하는 게 보인다 보면 그거를 잘함으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좋아하는 것은 잘할 수 잘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그게 꼭 학습이 아니더라도 네. 뭐 그림이라든지 네. 말락이라든지 네. 뭐 춤추기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예체능이라고 하는 것도 조화함에서 잘 드러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까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나의 특징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자존감을 높여주게 돼요. 높여주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정말 엄마 아빠가 이식해야 될 거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 한 3가지 이상만 일단은 네. 이제 관찰해 주시고 네. 그 조함을 자랑으로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역할을 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뭐 이렇게 뭐 학원이나 이런 거 보내실 때도 그거를 좀 참고해서 엄마가 너는 이걸 좀 부족하니까 이걸 좀 해야 돼. 요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아이가 잘하는 걸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것도 좋겠네요. 부족한 것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네.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아.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잘하는 거를 열심히 잘하게 해서 네. 이제 이 정도 올려놓게 되면 음. 나중에 되면 못하는 것도 좀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같이 또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네요. 예, 예. 자존감도 높아지고. 근데 아이들이 또 이것저것 저희 아이는 물론 호기심이 많은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구력이 부족한가요? 끈질기게 하는 건 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좀 고민돼요. 햇살 주드님 아이들 보게 되면은 네. 정말 좋아하는 게 뭐였었어요. 그 시기에. 이 시기에 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이죠. 뭐 예. 축구하고 달리고 뭐 이러는 예. 거예요. 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라면은 네. 뭐 운동을 많이 시켜주셨을 네, 거고 네. 지금도 시켜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운동만 해요. 예,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운동의 종류가 따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같은 운동이라면 어울려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울리는 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뭐 끈기가 없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네, 네. 그러면 다양한 관심을 가져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정말 좋아하는 거라면 음. 뭐 3개월 이상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정말 좋아하지 않는 거라면 그냥 경험 차원에서 한두 달 하고 다시 그만두는?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 있으면 바꿔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 시기 아이들에게는 적합한 육아입니다. 현명한 거군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5세에서 7세인데, 이게 뭐 고학년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이게 이어지면. 예, 좋습니다. 한 가지 정도는 자기의 네. 좋아함이 자랑으로 돼서 이제 평생간은 아. 자기의 자존심을 올려줄 수 있는 네. 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방송을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고학년이더라도 고민되실 거예요.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 운동 같은 걸 좋아하면 그걸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데, 아이들이 잘하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다고 또 네.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래요. 부모의 역할, 아이들이 편견 없이 잘 할 수 있는 걸 좀 관찰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좋아하는 게 잘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약적으로도 체질도요, 이 시기에서 좀 특징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네. 뭐 체질이라는 게 이제 정의가 타고난 변화하지 않는 개인적인 특성을 얘기하거든요. 뭐 타고난 거. 예, 타고나서 개인적으로는 다르고 근데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성이나 스타일이나 네. 성향이나 기질이나. 네. 그래서 이제 뭐 동서양에서 보게 되면은 서양에서도 뭐 그리스에도 4가지 체질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융 같은 경우도 8가지 유형론 뭐 네.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다름을 얘기하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똘똘이 시기가 되면은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좋아하는 걸 위주로 이 좋아함이 타고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같은 친구들을 이제 묶어서 보게 되면은 그 친구들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체질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친구들 자세히 보다 보면 아플 때도 비슷하게 아파요. 이런 또 특징들이 있다는 예, 거를. 그래서 묶어서 이제 치료 방법까지 연결되는 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론이고, 이제 뭐 체질론이 흔히 얘기하게 되면은 4가지를 얘기하는 사상 체질론만 있는 줄 아시는데 네. 뭐 2가지로 나눈 경우도 있고 네. 5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뭐 8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있고 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한약에서 보는 체질론입니다. 그럼 체질도 크면서 좀 내가 체질이 바뀐 것 같으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이게 좀 체질도 바뀌나요? 체질이라는 네. 의미에는 네. 바뀌지 않는다는 게 있는 의미가 거고,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적응하면서 보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뭐를 볼 때 한 가지만을 가지고 보진 않거든요. 체질이 필요한 시기에는 체질을 가지고 보겠지만은 우리가 남녀노소라고 하듯이 네. 이제 어떨 때는 뭐 어린애의 관점에서 관찰해야 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가지고 관찰해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들을 이제 응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체질이라는 거지 체질이 반드시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그것만 가지고 보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이제 오모리, 꽃모리, 오모리 네네네. 이 시기에는 체질이라기보다는 네. 이 시기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특징을 가지고 관찰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똘똘이 시기까지는 체질이라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 똘똘이까지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학년까지는 예. 네,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는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알아볼까요? 체질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합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쉽게 두 가지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조용히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밖에서 어울려서 놀기 좋아하는 놀기 친구들 좋아하는 있잖아요. 친구. 그러면은 집에서 조용히 있는 친구들은 음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뛰어놀고 이런 친구들 양인에 속하죠. 양인.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음인, 양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음양이 개념이라는 거는 절대적이지가 않고 상대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햇살 주디님하고 저를 보게 되면은 네. 저보다 에너지가 뿜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햇살 또 빨간색 입었네요. 예. 오늘도. 네. 햇살 주디님은 저보다는 양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음인이긴 한데 네. 햇살 주디님보다 더 뿜뿜한 사람이 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이 미치겠죠. 양인이고 음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양은 절대적인 개념은 결코 아니에요. 약간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대처할 때 도움을 가지는 개념이고 이제 남자 여자 개념으로 받아 그러는데 이제 남자 중에도 남자 같은 남자가 있고 네. 여자 같은 남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도 음양이 또 있어요. 네. 여자 같은 경우에도 여자 같은 여자가 있고 남자 같은 여자가 있으면은 이제 네 가지로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체질로는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많고요. 네. 그다음에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게 되면 특징과 서로 간의 다름이 많이 드러나서 보통은 네 가지를 가지고 체질을 가장 많이 얘기하게 되고 거기서 가장 발달된 게 사상 체질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사상 체질 많이 예.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육아나 아이들 체질 치료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한다고 하시던데 엄마들도 관심 많잖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응용하면 도움이 좀 되나요? 예, 체질을 응용하는 시기는 이제 똘똘이 시기 이후에 네. 서로의 다름이 드러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체질을 우리 아이의 다름과 나의 다름을 이제 판단하거나 참고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 네. 이제 그 다름은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는 체질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마음을 얘기할 때 체질 얘기를 가지고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후에 공부하는 습관이나 성향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체질을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체질인지를 좀 관찰해서 알아두면 예. 아이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할 때 상담할 때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아이들 마음 이해하기도 그래서 좋고요. 그 시작은 네.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 바라보는 데서 네.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공부의 방법이든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든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겠네요. 근데 엄마들은 애들의 정말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요를 하게 돼요. 조금 대입시키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애들하고 조금 이제 흔들리고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렇지 말기 위해서 지금부터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거를 관찰하면서 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면 돼요.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은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네. 우리도 스스로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똘똘이식이라서 아이들 공부 학업 있잖아요.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떤가요? 이제 우리 흔히 공부라고 하게 되면 엄마와 힘겨루기의 대상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찌푸려지기 시작인데 이제 원래 공부의 의미는 네. 그냥 한자 말에서는 쿵후라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쿵후가 공부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까지 포함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공부라 그러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쿵푸 하면은 무술 예,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예. 그게 다 공부군요. 예, 그래서 마음 이제 수련. 공부의
범위가 네.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하는 그 시험 보는 공부라고만 생각하시게 되면은 되게 이제 깝깝해지는데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예체능이라 하잖아요. 취미 활동. 네. 이런 것까지도 이제 배우고 익히고 내 몸에 체득하는 것 자체가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위주로 이제 똘똘이 시기에 접근하시게 되면은 이제 엄마도 애들도 조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공부의 범위를 확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준 어른이라고 했으니까 요때 이제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들을 배우는 시기, 예, 예. 총체적으로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꽃들도 피는 시기가 다 다르듯이 우리 아이들도 다 꽃이 피는 때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인연하면서 향기도 다르고 색깔도 네, 다르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기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때 좀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항이 좀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공부를 시켜주면서 이제 그 것들을 통합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똘똘이 시기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숫자 책 읽기만 가지고는 다양함이 안 채워지지가 되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애들이 정말 뭐 노래나 춤이나 그림이나 뭐 운동이나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정말 잘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거는 한두 가지는 반드시 해주시면서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학습의 의미에 있는 공부를 믹스를 시켜가시면 좋을 것 같고, 통합적으로. 예, 그러면 뭐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운동과 공부를 이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시각적인 자극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네. 뭐 애들이 여럿이면 그 애들에 따른 공부 방법은 다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몫이고요. 그 다양하게 다름을 좀 인정해 줘야겠습니다. 네. 이거 요즘에 고민들 많으시죠? 우리 2015년생 아들이에요.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벌써 게임에 빠져 있어요. 게임 동영상 이런 거 사실 좀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좀 빠져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한의사님께 한방으로 육아 시간에 다양한 걸 여쭤보시대요. 예. 동영상 같은 거 빠져 있는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절제 자제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게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말을 알아들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속을 해서 뭐 하루에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인 정도를 정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만 하게 하고요. 네. 이제 그게 지켜진다면 지속을 시키는 거고 아니면 만약에 안 안 된다. 지켜진다 그러면 아예 끊으셔야 돼요. 지금 똘똘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네요. 예, 다 알아들어요, 말을. 예, 다 예. 알아들으니까 예. 제대로 이제 6979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한번 좀 지켜봐 주세요. 아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에 저희가 뭐 똘똘이식인지 튼실이식인지 여러분께 조금 했던 상황이 라이브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좀 도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똘똘이식이 이렇게 오늘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